미 연준이 올해 첫 FOMC 정례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5.5%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 기대를 모았던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일축했죠.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뒤로 밀리면서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연준의 이런 기조를 감안할 때 한국은행은 언제쯤 금리 인하에 나설지도 주목됩니다. 김한진 3프로TV 이코노미스트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연준 오늘 새벽 발표한 기준금리 다 예상한 대로 5.5% 동결이었는데 뭐 시장은 상당히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동결 이유, 뭐 미국 인플레가 아직 덜 잡혔다 그런 거죠? 네, 성명서 내용을 보니까 뭐 한 세 가지인데요. 예. 경기 확장 속도가 아직은 견고하다 이런 표현을 썼고요. 예. 그리고 의외로 물가가 여전히 뭐 높은 수준이다. 우리는 다 떨어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성명서의 내용이 이제 그렇게 나왔고요. 예. 그리고 뭐 2%를 물가가 2%까지 떨어지는 게 좀 그 완전하게 떨어진다고 확신을 갖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뭐 시간이 필요하다. 지금 인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상의 내용이 이제 성명서에 발표된 내용이었고요. 발표한 성명서의 네, 내용이었고요. 그러니까 뭐 경기가 좋고 물가가 조금 더 떨어져야 금리 내리겠다라는 게 이제 요지고요. 그러네요. 기자회견에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갔지만, 예. 그래서 이제 기자분들이 어떤 데이터를 뭐 원하느냐, 어떤 데이터를 원하느냐?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면 금리 인하를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했는데 결론은 뭐 이렇게 보다 더 낮은 인플레나 뭐 낮은 임금이나 낮은 고용이나 이런 지표가 필요한 게 아니라 기간이 필요하다. 좀 더 기간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조금 더 그 2% 물가를 확신할 정도의 낮은 물가, 낮은 고용, 낮은 임금 뭐 이런 지표들이 조금 더 길게 확인되면 그때 금리를 내릴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에서 이제 질의응답이 오갔습니다. 그 길게 조금 확인이 돼야 된다는 그 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말, 그것이 지금 시장에서는 작년에 연준이 발표하면서 뭔가 이제 금리를 낮출 시점이 혹시 3월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좀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일축됐다는 게 바로 그 긴 시간이 필요하다. 맞습니다. 이 표현 때문입니까? 네, 말씀하셨듯이 기자회견장에서 3월 인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확실하게 일축했습니다. 어떤 표현으로 확실하게 일축했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조금 뭐 명시적으로 3월 인하는 없다. 네, 아주 뭐 직선적인 표현을 썼고요. 서비스 물가가 조금 더 안정돼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이제 부연 설명이 조금 있었는데요. 결국에는 조금 현재 물가가 많이 낮아졌지만, 그러니까 지금 근원 PCE 물가가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근원 PC 물가. 네, 연준이 금과 옥조로 보는 이제 근원 물가인데 이제 이 부분이 최근 6개월에 한 1.9%까지 떨어졌거든요. 6개월 평균 연율이. 그러니까 2%라는 금리 인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에 지금 이미 도달한 상태. 2.9%요, 작년 10월에. 그 지표는 2.9%인데 전월비 연율이 6개월 평균으로 좀 복잡하죠. 네, 복잡합니다. 네, 어쨌든 연준이 생각하는 12개월 평균이 연율로 2.0% 아래이면 금리를 우리는 내릴 수 있다라는 게 이제 기준인데 그 기준에 지금 3개월은 충족이 돼 있고 6개월도 충족이 돼 있고 12개월이 충족되려면 뭐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만 이코노미스트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12개월 동안 2%의 연율 물가 근원 PCE 물가가 충족이 되려면 한 4월이나 5월이 돼야 되거든요. 4월이나 5월, 3월은 안 된다. 네, 조금 늦어지면 5월, 6월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전체적인 맥락을 종합했을 때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얘기한 조금 더 명확한 증거에 대한 그 핵심이 뭐 서비스 물가라든지 집값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걸 전체로 아우르는 근원 PCE 물가가 조금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것을 몇 달 확인한 다음에 몇 달? 그 몇 달이라는 연준 의장의 명확한 표현이 일각에서 혹시 있을지 모를 3월 금리 인하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네요. 네, 그 3월 인하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아직까지는 성급한 조치라고 의견을 모은 거죠. 네, 그것을 그래서 이제, 증시가 이렇게 급락한 겁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어요? 증시하고 채권 시장은? 명시적으로 그 금리 인하를 3월에 안 하겠다라는 것이 발표되면서 이제 주가는 한 30포인트 S&P 500이 빠졌고요. 그 시점에서 말씀 주셨던 금리는 그냥 빠졌습니다. 금리는 네. 채권 그 10년 국채 금리는 예. 근데 어제 금리가 빠진 것은 사실은 FOMC 기자회견이나 성명서 내용보다는 모처럼 10년짜리가 연 4% 이하로 예, 떨어졌네요. 맞습니다. 어제 14bp 0.14% 포인트가 빠져서 4%를 하회했는데 그러네요. 이 이유는 사실은 어제 FOMC보다는 영국, 프랑스, 독일 물가가 굉장히 낮게 나오면서 유럽의 물가가 독일 물가 같은 경우도 11월에 예. 뭐 한 3.7인가 6에서 2.9%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12월 물가가. 예. 그래서 1월 물가가요. 1월 물가가요. 그리고 멀리 호주도 뭐 지금 12월 물가가 뒤늦게 발표됐습니다만은 많이 빠졌고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이미 유로존의 국채 금리가 0.1% 10bp 이상 빠진 상태에서 미국장이 시작됐거든요. 예. 거기다가 이제 기자회견이 계속 진행되면서 사실은 뭐 기자회견 내용과는 별개로 아니 그러니까 연준 국채 금리는 파월 의장의 말만 보면 3월 금리 인하 기대하지 마라 일축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고채 금리가 뛸 법하고만 이렇게 떨어지는 걸 봐서 다른 이유가 있었겠다 싶었는데 그 유럽의 어떤 네. 전반적인 네. 인플레가 조금 진정되는 듯한. 디스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유로존에서 금리 인하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네. 그게 그대로 미국 시장에서도 채권 시장에서도 금리 인하로 이어졌습니다. 요즘 이 채권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채권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10년짜리 국고채금 미국의 국채 금리를 열심히 지금 지켜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4% 이하로 떨어진 게 굉장히 주목을 끄는 것 같은데 미국 경제에 조금 다시 돌아와서 이 확장이 계속되고 있고 물가 오름세가 안정되고 있고 노동 시장이나 소비 전체 경제 상황이 어떻길래 지금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겁니까? 네, 지금 미국 경제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조금 비정상적인 호황에서 정상적인 호황으로 이전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호황에서 비정상의 호황에서 정상적인 호황? 네, 무슨 그러니까 뜻인가요? 너무 뜨거운 호황에서 조금 덜 뜨거운 호황으로 네, 지금 이제 조금 차분해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호황은 계속 호황이다. 지금 경기가 부럽습니다. 노동시장이 뭐 약간 중립적인 호황에서 냉각으로 간다면 금리를 인하할 텐데 네. 지금 연준의 시각도 그렇고 저희들이 보는 경제 지표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지금 뭐 신규 일자리 같은 경우도 이번 주에 또 발표가 됩니다만은 네. 한 20만 건이라는 게 사실은 금리 인하를 하려면 이코노미스트들 입장에서는 10만 건 정도가 몇 달 연속으로 찍혀야 신규 일자리 수가 10만 건 정도로 떨어져야만 되는데 지금은 뭐 20만 건이고 지금 실업자 한 명당 빈 일자리도 2명에서 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동의 수요가 공급보다 더 많냐라는 이제 지표인데요. 실업자 한 명당 이렇게 빈 일자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아직까지도 1.4개거든요. 그래요. 해고됐더라도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네, 그리고 그 자발적인 이직률이 아직까지도 높습니다. 그 얘기는 뭐 이직을 할 때는 보통 연봉을 올려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노동시장이 그 정도로 전반적인 탄탄하고 탄탄한 견고하다. 상태. 그러니까 어제 발표됐던 연준이 중시하는 고용 비용 지수라는 게 분기별로 발표되는데 고용 비용 지수 그건 무슨 것인가요? 고용 비용 지수는 뭐 복지라든지 뭐 보너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포함하는 종합적인 분기별로 발표하는 지금 고용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게 이제 FOMC가 그저께부터 시작되면서 연준 위원들이 그걸 받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전년 동분기 대비로는 전년 대비로는 4.2%, 전분기 대비로는 0.9%. 낮아지긴 했지만 기대보다는 아직은 높은.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노동시장이 아직까지는 괜찮다. 공급보다는 수요가 많기 때문에 임금이 떨어지기는 하되 천천히 떨어지는. 천천히 떨어진다.
또 일자리 해고도 좀 그렇게 많이 빅테크들은 해고하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해고를 좀 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쪽에서는 뭐 해고하더라도 뭐 AI 쪽에서는 채용을 한다든지 또 뭐 접객, 뭐 약간 서비스 쪽에서는 뭐 일부 해고도 있습니다만 연말 효과 지나면서 또 한쪽에서는 여전히 고용 시장이 타이트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는 좀 어제 파월 의장이 얘기했듯이 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금리를 내리려면. 그러니까 고용이 좋으니까 소비가 계속 탄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가처분 소득 대비 지금 잉여 저축이 예. 아직까지도 8%나 됩니다. 미국이. 잉여 예, 저축이? 그래서 지갑에 돈이 있고 예. 또 집값이라든지 주가가 아직까지는 견조하기 때문에 소비 심리가 전혀 꺾이지 않고요. 예. 이런 자산 효과도 좀 가세하기 때문에 예, 금융 컨디션 지수가 종합적으로 발표되는 종합 금융 컨디션 지표가 굉장히 높게 발표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 국내 유명한 이코노미스트 한 분이 올해 상반기 미국 경제 침체가 올 거다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신 분도 있는데 지금 봐서는 뭐 그럴 가능성 거의 없겠네요. 네, 사실은 과거에 미국 경제가 침체될 때 보면은 자산 시장이 붕괴되면서 경기가 침체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부터 뭐 다양한 사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기가 침체돼서 자산 시장이 폭락한다라기보다는 조금 자산 시장 쪽 혹은 대출 시장 쪽 혹은 금융 시장에 여러 가지 뭐 채권 발행이 안 된다든지 또 회사채가 부도가 난다든지 이러한 금융 컨디션이 망가져야 이런 경기의 위축으로 연결되는 그런 게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기습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죠. 어제 같은 경우에 지역은행 한 개가 지역은행 하나가 네, 실적이 엉망으로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했죠. 네, 주가가 하루에 뭐 하루 동안 뭐 40% 떨어지고 이제 이랬는데요. 이제 이렇듯이 급작스럽게 금융 컨디션의 악화, 신용 경색, 돈맥 경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몰리면서 특히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아킬레스건이지 않습니까? 예. 약한 고리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문제가 터질 수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징후가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좀 지역적인 상황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 3월 금리 인하를 일축한 거 보니까 뭐 경기 침체 우려가 좀 심각하게 나온다면 그렇게 강하게 얘기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그 이코노미스트들의 전망도 조금 나왔었긴 합니다. 자, 연준이 그럼 금리 동결을 하고 3월 금리 인하를 일축하면서 달러 가치도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는데 지금 우리 원달러 환율도 지금 1,330원대 수준이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달러 지수는? 네, 지금도 뭐 원달러도 오늘도 한 1,32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요. 1,320원대로요? 네, 네.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복합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 경제가 조금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 이런 예. 것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당장은 또 중국이 조금 최근에 에버그란데 홍콩에서 홍다. 홍콩법인에서 파산 결과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그 이전부터 뭐 중국이라든지 홍콩에서 자금이 이탈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예. 중국 본토에서 펀드라든지 외국인 자금 이탈이 좀 심하고 되니까. 최근에는 이제 좀 외신 보도에서 홍콩이 98년 정도에 우리나라 외환 위기가 있었던 그 시기죠. 그 시기처럼 뭐 좀 자금의 이탈이 본격화될 수 홍콩에서? 있다. 그런 그게- 우려가 좀 많습니까? 네, 그러니까 한국도 사실 우리나라 사정 때문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미국처럼 많이 못 올린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미국 금리 차가 미국과의 기준 금리 차가 200bp 예. 정도 벌어져 있는 상태에서 중국발 조금 자본 이탈 우려 이런 것까지 가세하면서 또 일본이 여러 통화 정책의 문제를 일으키면서 조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엔화가 잘 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엔달러가 엔화가 약세인 상태 뭐 이런 부분들이 동북아시아 환율의 전반적으로. 약세와 외국인들의 투심을 조금 위축시키는 요인 뭐 이런 걸로 그러네요.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이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 않고 1,320원대, 30원대에서 네. 좀 더 우리 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으니까 떨어지기도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말씀하신 대로. 네, 하반기가 되면 조금씩 이제 반도체 경기도 좀 살아나고 예. 네, 무역 수지도 개선되면서 좀 글로벌 달러가 조금 강세 기조에서 약세 기조로 후퇴할 때 우리나라 원달러라든지 엔달러도 조금 회복이 되지 않을까, 강세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하반기 정도에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자, 연준의 통화 정책 뭐 당연히 동결이 되고 3월 금리 인하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 금통이 이제 우리는 뭐 언제쯤 금리 인하에 과연 나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뭐 미국이 내려야 미국이 내려야만 되니까. 연준보다는 좀 빨리 움직였지만 한국은행이 예. 조금 금리 인상 폭은 적었고 지금 금리 차가 200bp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마도 연준이 뭐 빨라야 6월 FOMC에서 금리를 내린다면 6월 중순에 있습니다. 6월 중순에 우리나라는 있대요. 7월에 인하하지 않을까 첫 금리 인하를. 예. 그리고 만약에 9월에 한 번 더 연준이 두 번째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우리나라는 10월 금통위에서 두 번째 금리 인하를 하면서 연 두 번 25bp씩 두 번 0.5%포인트를 올해 하반기에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한국은행이 한 두 번 정도, 네. 그러니까 0.25%포인트씩 두 번 정도 네. 내릴 가능성이 있다. 시장에서는 뭐 경제 상황이 워낙 좋지 않으니까 물론 하반기에 회복이 된다 하더라도 좀 금리 인하가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역시 우리도 물가 불안 이창용 하는 총재 좀 걱정하고 있는 거죠? 네, 가계부채 문제도 있고 가계부채? 또 지금 불거지고 있는 여러 가지 뭐 PF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미시적인 혹은 타겟 핀셋 정책으로 대응해야지 예. 전반적인 한국은행의 금리 조정 가지고는 대응이 좀 효과가 좀 비용 대비 예.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것이 좀 경제를 보는 모든 분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전반적으로 경제를 위해서 지금 금리를 내려서 대응할 그런 상황은 아니고 분야별로 핀셋 대응, 정밀 타격하는 그런 정책이 필요한 거다. 알겠습니다. 네, 미 연준의 첫 통화정책 회의 금리는 동결했고 3월 기준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일축한 그런 파월 의장의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진 3프로 TV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